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김복재입니다. 앞서 사무관님께서 그 현황에 대해서 이제 많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최대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는 2018년 1월부터 1인 가구와 관련된 사업을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는 1인 가구 지원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의 문제의식을 같이 공유하고 혹시 이 자리에서 또 좋은 말씀 들으면 저희가 좀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서울시 이 통계들은 거의 다 이제 아까는 전국 통계라고 하면 요건 서울시 상황을 이제 설명하기 위한 통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는 2010년 그러니까 1000만 인구를 이제 마지막으로 찍은 이래로 이제 900만으로 인구가 떨어졌고요. 그래서 인구는 전체적으로 인구 수는 이제 감소하고 있는데 가구 수는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인구 가구가 375만 가구 중에서 86만 가구가 1인 가구여서 22% 정도로 점했었는데 2018년에는 1인 가구가 384만 가구로 증가하면서 그 중에 123만 가구가 지금 12만 가구가 1인 가구가 되면서 한 32%, 서울시는 32%를 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1인 가구가 증가되는 부분은 전 세대에서 사실 양쪽으로는 증가하지만 비중 면에서는 노년 측에서 가장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이걸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중장년 남성의 증가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 노인에게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원인 진입하는 경로는 다양한데요. 주로 이제 젊은 층은 학교와 직장 때문이고 중장년은 이제 직장이라든가 어떤 개인 편의나 이혼 별거 등 사별 아주 복합적인 이유로 나타나고 있고요. 노년층은 예전에는 주로 이제 사별이 주요였다면 지금은 이혼과 별거가 같이 좀 동반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에 대한 남성 1인 가구의 42.7%는 하고 싶다, 하기를 바란다라는 의사를 갖고 있는 반면에 여성은 한 29%만이 그러니까 희망하고 있고 혼자 살거나 아니면 친구와 비혈연 가구와 함께 살기를 바라고 있는지 이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의 77.3%가 전 월세나 고시원, 원룸에 거주하고 있고 특히 청년층은 63%가 월세로 거주하고 있어서 굉장히 주거가 불안정하고 어떤 경제적 부담에 직면해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1인 가구 중에서 청년 여성 1인 가구의 같은 경우는 어떤 사는 곳에 있어서의 불안감들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해외에서도 이미 많은 선진국들은 1인 가구 비율이 40% 이상 한 50%까지 간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영국에서는 작년에 어떤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외로움부 장관, 이제 이게 겸이 많은 기관이에요. 그래서 외로움부 장관을 임명하고 10월에 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외로움에 대한 어떤 병원의 진단을 토대로 해서 이런 분들이 이제 지역 사회에서 함께 살아나갈 수 있는 이런 처방들을 사회적 진단과 처방을 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고 일부 이제 장년층의 고립 감소를 위한 이제 사회성과 보상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웨덴이라든가 일본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공동체 주택 공급과 어떤 사회 안전망, 폭넓은 사회 안전망을 통해서 어떤 1인 가구의 문제를 저런 이제 외로움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특화하지 않으면서 일단 안전망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과정에서 시사점은
그 가구 구성 자체가 우리가 이제 전 생애를 놓고 보면 1인 가구일 때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죠. 아니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유동성 증가로 인해서 1인 가구 증가 추세가 이제 모든 세대로 확장되고 있고, 현재는 이제 아주 급속한 형태인데 아마 조금 더 시간이 가면 30년 이후면 조금 완화될 것으로는 보입니다. 속도는. 그렇지만 계속 절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걸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은 어떤 삶의 질, 삶의 한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어떤 예방적 정책, 저희는 가족 정책 분야라고 생각했던 영역인데, 이런 것들과 함께 이제 취약해졌을 때 어떤 사회 통합 정책, 복지 정책과 같이 통합적으로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 이제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1인 가구는 다 같은 1인 가구가 아니다. 다양한 1인 가구의 특성과 욕구에 맞게 대응해서 어떤 자립적인 생활 능력을 향상시켜 줄, 그걸 지지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시에서는 자치구나 차동 이런 다양한 연계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취약해지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맞춤 정보나 서비스를 통해서 지지 체계를 더 견고하게 해야 한다. 안전망을 갖춰야 된다라는 거고, 1인 가구를 포함한 이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존중과 어떤 인식을 확산하는 그 공감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1인 가구 기본 계획을 추진해 왔던 과정은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서울시는 이제 2016년에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를 제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7년에 서울시 1인 가구 실태 조사 용역을 했고, 이것에 기초해서 2018년 4월부터 TF를 운영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다양한 그 논의를 형성하고 수용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 1월부터 이제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작년 연말에 이제 성과 공유회를 하면서 올해도 이어서 그 사업들을 계속해 가고 있고, 아직 부족한 부분이나 좀 더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수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그 1인 가구의 그 추진 근거는, 기본 계획의 수립 근거는 이제 건강가정기본법과 서울시 조례가 기초가 되겠고요. 일단 5개년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 추진 체계로는 크게 일단은 이제 저희 서울시 자치구, 어쨌든 다 주민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자치구의 역할들, 지역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이런 사업들을, 그리고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이 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자치구의 그 역할,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차동이나 돌봄, SOS, 희망복지 지원단 등 어떤 지역사회 연계를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갖추고, 그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이라고 저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지역사회 1인 가구의 어떤 전문 상담이나 교육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거든요. 그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이제 전문 상담가들이나 생활 코디네이터를 교육하고 어떤 관련 매뉴얼과 지침을 그 제공하는 이런 역할을 할 겁니다. 아울러서 그 1인 가구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해서 어떤 실시간 정보 제공이라든가 온오프라인 소통, 그다음에 어떤 그 1인 가구와 관련된 빅데이터를 구축해서 앞으로 정책에 활용하는 이런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그 기본 계획의 목표는 이제 다양한 가족이 어울려 사는 사회적 우정도시 건설을 목표로 비전으로 하고 있고요. 중요한 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놓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소통과 사회적 관계망 확대로 이제 활기찬 일상 유지, 삶의 질을 지속하는 이런 부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호, 결국은 이제 1인 가구는 돌봄의 문제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여서 상호 나눔과 돌봄으로 어떤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사업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하고 자립적인 삶의 지원 및 사회적 존중 확산을 그 크게 세 가지 목표를 갖고, 이 사업에 대한 이제 각각의 추진 과제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핵심 성과 지표는 크게 이제 전체적으로는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적 관계 영역에서 이 OECD 수준으로 이렇게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인 가구 지원 서비스에 참여하는 서울 시민이 그 현재 한 2% 정도인데, 앞으로 한 10%, 5년 만료했을 때 한 10% 정도까지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 과제 첫 번째 영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영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소통과 유대 분야의 사업입니다. 이제 소통과 유대 부분에서는 이 1인 가구는 혼자 사는 개인이지만 동시에 이제 원가족과 떨어져 살고 있는 이제 가족원이다라는 이제 데서 이제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1인 가구의 어떤 신증 면접을 한 결과 어떤 정서적 관리, 어떤 일상생활 문제, 그다음에 커뮤니티에 대한 어떤 욕구가 나타나고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지지하는 사업들을 추진 과제로 삼아서 한 5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이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어떤 건강한 독립생활 및 원가족 관계들을 지원하는 이제 이런 사업인데요. 그 사업들은 지금 1인 가구가 된 원인들이 이제 각기 다양하고 또 생애 주기별로 경우에 따라서는 1인 가구로 자녀를 분가시키는 이제 이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에 맞는 어떤 교육이라든가 심층 상담 이런 걸 통해서 맞는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진 과제 두 번째는 사회적 경제와 함께하는 여가 문화 확산인데요. 어떤 다양한 문화, 창의적인 놀이, 쉼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게 지속 가능하려면 뭐 일회적인 공모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어떤 사회적 경제에서 이런 다양한 영역들을 이미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과 함께 가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동체 주택 공동주거 활성화 지원 네 번째 겁니다. 요거는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는 이미 청년이나 1인 가구를 위한 공공주택을 한 2만 가구 이상 보급하고 있습니다. 2019년 6월 기준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이 공동주거에 같이 한 건물에 살고 있다고 해서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회적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곳에 사는 사람 1인 가구를 어떤 삶의 만족도라든가 자기 생활의 조절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맞는 어떤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위해서 SH의 생활 코디네이터와 함께 협력해서 요 공간들을 커뮤니티가 사회적 관계가 가능한 공간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온라인 플랫폼 구축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나눔과 돌봄으로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주로 이제 복지 정책으로 해서 장애인이나 독거 어르신에 대한 사업들은 많이 있었는데 1인 가구에 대한 지원망은 좀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들은 이제 장년원기에 어떤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그러니까 예방적 차원에서 그리고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열고 나올 수 있도록 나눔과 돌봄 타임뱅크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 각자가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재능이나 기술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누고 또 내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로 이렇게 순환시켜 나가는 이런 연대 원리에 입각한 타임뱅크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1인 가구 지원센터 전문 상담 교육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1인 가구 지원센터의 기능을 넣어서 전문적인 상담과 어떤 교육 프로그램들을 맞춰서 준비하고 여기에서 1인 가구의 어떤 커뮤니티나 자조 모임들을 지원하는 부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0플러스라든가 IoT라든가 고독사라든가 이제 요거는 이왕의 현재 각 대상별 복지 영역에 있어서 1인 가구들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들을 이 1인 가구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는 거고요. 취약 1인 가구 지역사회 지지체계 구축은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다 이제 1인 가구 사업들을 이제 하나의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이 지역의 특성에 맞게 그다음에 지역 주민의 수요를 파악해서 진행하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과 자립에 대한 것과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1인 가구가 이제 공통적으로 겪는 이제 주거 불안이라든가 안전 문제, 외로움과 고립 등 문제에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의 어떤 결혼 중심의 가족 패러다임을 이제 다양한 가족의 인정과 어떤 포용하는 계기로 이렇게 전환하는 이런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과제로는 6개 과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근로저소득 1인 가구에 대한 임차 보증금 지원 사업입니다. 지금 아까 앞선의 현황에서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1인 가구들은 이제 월세 부담이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주거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그 기초수급자 그 주거 기준까지 거기까지 이르면은 이제 바우처도 받고 하지만 거기를 초과하는 경우는 사실 지원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울시에서는 그 저소득 이 수급 범위는 뛰어넘고 그다음에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근로소득 1인 가구에 대해서 임차 보증금을 지원하고 시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2차 보전, 이자에 대한 2차 보전을 통해서 실질적으로는 아주 저렴한 그 낮은 비용으로 이게 좀 더 전세로 갈 수 있는 월세에서 전세로 갈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마련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 지붕 세대 공감일에 대한 고시원 거주자 주거비 지원은 현재 그 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장년 1인 가구에 대해서 어떤 지금 이제 외로움을 많이 느끼거나 어떤 그 사회적 고립의 가능성이 높은 계층에 대한 사전 평가를 통해서 사회 성과 보상 사업을 민간 전문기관과 함께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여성 1인 가구의 주거 불안정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서울시 3종 세트를 통해서 안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1인 가구의 다양한 존중 캠페인과 1인 가구를 위한 영화제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서울시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구축 사업 2018년부터 해왔던 것은 이제 보시면 작년까지는 2018년까지는 이제 금천구 등 4개 자치구가 참여하고 비영리 민간단체 9개 기관이 참여해서 한 3억 2천의 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현재 이 커뮤니티 공간들은 여전히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올해는 사업들을 조금 더 확대해서 성북구 등 20개 자치구가 참여하고 있고 13개 건강센터에서 이제 함께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가 이 사업은 이제 곧 중간 평가를 통해서 어떻게 이제 내년도에 좀 더 발전시켜 나갈 건지 고민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가 하고 있는 사업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